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연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리뷰앤프리뷰에서는 매주 화요일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복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과 그리고 새벽 훈련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강호 전문위원, 이 두 분과 함께 재밌고 알찬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경마 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또 구정 연휴로 인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전 지역이 휴장에 들어갔었습니다. 경마 팬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경주가 시행되지 않았던 한 주였기 때문에 이번 연휴가 더욱더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제주 지역 모두 경주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니까요. 경마 팬분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전문위원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경주마를 선정해 주셨을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새롭게 인사드리는 첫 번째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았던 경주마들은 경주로에 복귀하려면 다시 한번 주행심사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번에 과연 재검을 받은 경주마들이 얼마나 재기량을 회복했고 또 악벽은 어느 정도 순치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위원님, 제가 원데이 포커스 이후로 거의 반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때 먼데이 포커스 마지막 녹화할 때가 한참 더웠던 여름이었는데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다시 하게 됐는데 뭐 그렇게 한 6개월여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난주에 같이 좀 했었던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뭐 잘 호흡 맞춰서 잘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코너는 이렇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먼데이 포커스 때는 이제 지난주 경마에서 좀 의미 있는 레이스 이런 걸 뭐 베스트 경주마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신마 그다음에 이제 그 출전 등록되는 레이스에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을 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좀 개편이 되면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제것마를 찾아라 이 타이틀인데 이제 마필들이 좀 컨디션이 다운이 되거나 부상이 있거나 또는 또 악벽으로 해서 주행 재검도 지정이 되고요. 이러한 마필 중에 이제 금주 출전하는 마필에서 좀 공백은 있지만 실전에서 좀 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베이스 온 리플레이는 그 먼데이 포커스와 마찬가지로 출전 등록된 레이스에서 이제 금요 경마 2개 경주 그리고 일요 경마 1개 경주 3개 경주를 좀 입상 확률이 높은 마필 또 배당 가치가 있는 마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위원님의 날카로운 분석 기대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것마를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제것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이 마필을 보면은 이제 마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데뷔전 때 보면서 깜짝 놀랐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마체를 가지고 있는데 19조 김영관 마방의 무패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재검을 받는데 특별한 질병이 없어요. 그러면서 장기간 좀 휴양을 하고 이번에 금주에 이제 그 복귀전을 치르는 그런 마필인데 혼합 4등급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비인기만 했는데 그때 여유롭게 우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혼합 4등급에서 2연승 후에 승급전에서 거리를 1600으로 늘려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라스트에 조금 걸음이 무뎌지면서 2착 입상을 한 이후에 이제 휴양 후에 이번에 복귀를 하는데
주행 심사 내용도 상당히 좋고요. 또 훈련 시 상태와 걸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답게 좀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금주에 좀 편성 자체가 상당히 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센 편성에서도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마필입니다. 네, 부경 같은 경우에 이제 토요일 날 주행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무패는 1월 7일 날 주행 심사를 펼쳤습니다. 무패가 이제 실전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빠른 초반 스피드를 보였는데 역시 뭐 주행 심사 때도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선두권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스타트에서 600m 도달 타임이 36초 2를 끊었는데 거의 뭐 실전 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주 기록이 1분 02초 2를 끊었고요.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는 거 보면은 주법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3전 동안 보여준 기량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당히 좀 강한 마필들하고 붙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인 글로리아 알파, 매치 파워, 그리고 혈통이 상당히 좋고 직전에 1400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위닝 휴머 이러한 좀 강자들하고 붙긴 하는데 이 3전 동안 보여준 내용 그리고 이번에 주행 심사 내용 그리고 훈련 시 걸음을 본다면 이번에 복귀전에서도 바로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출마 등록을 보면 정말 센 마필이 이제 드롭 더 비트인데 이 마필이 좀 좌후지 부종이라는 병력으로 인해서 이번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자 한 마필은 좀 빠진 그런 상황에서 무패 좀 이번 복귀전부터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패는 6개월간의 장기 휴양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하게 재기량을 회복한 모습이었는데요. 무패는 이번 주 금요일 10일 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복승률 100%의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제것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제것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것 마필은 블랙 사파이어입니다. 이 마필도 원래는 이제 19조 김영관 마방에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휴양 이후에 8조 토마스 마방으로 마방을 이적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마필도 뭐 실전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휴양 이전 직전 경주에는 좀 미흡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 좀 입상 시에 전력을 보면은 상당히 센 마필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좀 혈통적으로 기대치를 크게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강마는 트리플 라인이거든요. 네. 이번에 두바이 월드컵 예선에서도 막강한 추임력을 보이면서 거의 뭐 선행마를 좀 약간의 차이로 못 잡으면서 준우승을 했었는데 이 트리플 라인과 부마, 모마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트리플 라인이 지금 5세고요. 요 블랙 사파이어가 4세인데 3세에도 또 똑같은 혈통이 있어요. 그 마필이 라이언록이라고 그 서울 14조 이신영 마방에 있는데 그 마필도 지금 데뷔전 2전체 모두 우승으로 장식을 할 정도로 이 액톤파크의 리틀 포그 요 조합이 상당한 능력마들입니다. 근데 이 블랙 사파이어는 좀 아쉬운 게 이 액톤파크 자마들이 좀 순말들이 세거든요. 근데 요 마필은 좀 앞말인 게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좀 혈통적 기대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전 내용 좋고 또 뭐 제검 내용도 보시면은 좀 기록은 늦지만 상당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훈련 시 상태와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외국인 조교사들 마필들은 좀 공백이 있어도 상태만 되면 바로바로 승부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 사파이어도 좀 금주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좀 공백은 있지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이 공백의 이유는 큰 게 없습니다. 질병 사항도 전혀 없고요. 네. 마필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좀 공백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번 게이트 하만식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블랙 사파이어입니다. 뭐 초반에 슬슬 미는데 스피드 제대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는 느렸습니다. 주행 심사다 보니까 뭐 강한 그렇게 빠른 페이스는 아니었고요. 그냥 마필 가는 대로 타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또 실전 내용을 보면은 이 마필이 입상 시에 보면 항상 여력감이 있었거든요. 아직 이렇게 주행의 안정감이 약간 떨어진 부분은 보이긴 했는데
이제 세월이 더 지나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경주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직선 접어들어서 슬슬 미는데 주폭 제대로 나오면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센 마필들하고 붙었습니다. 불꽃놀이라는 마필은 3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담양장군은 끝이 그러니까 우승을 결정 지으면 그때부터 좀 안 뛰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좋고, 태양의 신화라는 마필은 좀 상승세에 있고요. 또 당찬질주와 승리의 축제도 최근 부진하지만 좀 기본기가 좀 센 그런 마필입니다. 좀 편성 자체를 좀 세게 만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마필도 좀 공백을 극복하면서 입상권에 들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블랙 사파이어도 역시 6개월간의 장기 휴양이 무색할 정도로 주행 심사를 가볍게 통과했는데요. 블랙 사파이어는 이번 주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에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 온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 2개 경주, 일요일 1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3일 금요일 시행되는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1000m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00m 레이스는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이 유리하다 보니까 좀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산 마필은 얼음공주, 직전에 정말 빠른 마필들이 몰려있는 그런 특별 경주에서도 아주 여유롭게 선행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얼음공주가 이제 선행 1순위 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직전에 입상을 한 당대거암, 그리고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 이제 오섬돌인데 2차 입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적 원더풀도 좀 기분기가 탄탄한 모습을 데뷔전에서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외에도 좀 입상은 못하고 있지만 벨리드 에퍼트나 미라클 영웅 이러한 마필들도 빠른 초반 스피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1000m 단거리다 보니까 얼음공주, 당대거암, 오썸덜, 무적 원더풀 이러한 마필들이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좀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스피드는 조금 느리지만 직선 탄력이 막강한 2조 강영곤 마방의 영광승리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직전 경주 내용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게이트 이성재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영광승리입니다. 이게 이제 12월 2일 1000m 레이스였습니다. 혼합 4등급이었고요. 이때 이제 가장 강한 인기를 끈 마필이 이제 샌디에고 마린이고요. 또 그 다음으로 또 강한 인기를 끈 마필이 이제 아메랑스 패션인데, 이 영광승리는 이제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 정도에서 곱게 좀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지금 선두권으로 나서고 있는 마필이 샌디에고 마린, 아메랑스 패션 이러한 마필들이 역시 좀 빠른 스피드를 내세워서 선두권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직선에서는 인기 2강이었던 아메랑스 패션과 샌디에고 마린 두 마필의 선착 다툼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성재 기수가 직선 들어서 좀 강하게 추진을 하자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쭉쭉 치고 올라와서 샌디에고 마린을 넘어서면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약간 좀 주행 중에 좀 자세가 좀 높습니다. 목이 조금 높은 그러한 좀 단점은 있는데, 워낙에 직선 탄력이 좋고요. 또 이번 경주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스피드 있는 마필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선이 좀 치열하게 흐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지금 경주 내용들을 보면은 다 뒤가 좀 그러니까 지구력이 약간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선두권에서 좀 치열한 경합 양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직선에서 치고 올라올 영광승리의 탄력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과연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추임력을 이번 경주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주는 3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인기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일 10경주 이제 후반부 레이스인데 1800m 2등급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들이 좀 대거 출전한 그런 레이스인데 우선 승급전이긴 하지만 스마트벨러 제가 좀 혈통적으로 워낙에 좋게 보는 마필이고 직전에 후청마를 10마신이나 이겼어요. 상당히 여유승을 했던 마필이 이제 스마트벨러고요. 또 벌마의 신도 직전에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2등급에서 바로 우승을 한 그러한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벌마의 신과 스마트벨러 이 두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직전에 이제 공백을 극복하면서 좀 좋은 기량을 보였던 마필이 이제 미러클이지고요. 나가신다가 예전에는 좀 파워가 부족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좀 힘이 차면서 최근에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19조 김영과 마방의 황제의 탄생 그리고 마체 좋은 터프 컨트리 또 최근 약간 주춤하지만 네. 국내산 마필로 좀 컨디션만 되찾는다면 막강한 기량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스텔스고요. 여기에 이제 추입형 마필인 소울블레이드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정세로 팔리는데 아무래도 좀 최근에 워낙에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벌마의 신과 스마트벨러가 좀 양강으로 강한 인기를 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마필들부터 또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들까지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전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경주마에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경주 특징이 좀 선행형 마필이 좀 길게 라스트까지 저는 끌고 가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행은 나가겠지만 어떠한 마필이 선행을 나가도 사코너 돌아서 길게 끌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선행마가 좀 일찍 무너지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좀 선행마가 일찍 무너지는 레이스는 추임마가 좀 유리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그 마필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도 제대로 탄력을 매번 기복 없이 보이고 있는 마필이 소울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소울블레이드의 그 추임력이 통할 수 있는 편성으로 좀 읽힙니다. 그래서 소울블레이드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게이트 김용근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소울블레이드입니다. 자, 이 경주도 좀 선행마들이 좀 무너지면서 추임마 세 마필이 1, 2, 3위를 나눠 가진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김용근 기수 지금 7번 게이트에서 나왔는데 뭐 추임마다 보니까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맨 후미에서 안배하고 가는 그러한 경주 전개를 펼쳤고요. 앞선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주도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19조 김영과 마방의 상승주니어 요 마필이고요. 라이징 브라보도 좀 뒤가 좀 모자란 그런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선두권 전개는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출전하는 스텔스가 이제 중간에 선행을 강탈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당시 이제 스텔스는 좀 컨디션 자체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끌면서 무너졌던 그러한 마필이고요. 좀 선두권이 좀 약간 치열하게, 그러니까 확고한 선행마가 없다 보니까 좀 치열하게 흐르면서 좀 페이스가 전체적으로 빨라졌고요. 김용근 기수는 지속적으로 후미에서 안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였습니다. 이 경주에서 우승한 마필이 이성재 기수에 나가신다는데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했고요. 소울블레이드는 이 사코너 도는 시점에서 좀 자리가 좀 어정쩡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김용기 기수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밀고 나가지 않고 좀 스퍼트 타임이 약간 늦으면서 직선에서 걸음을 많이 남기면서 준우승을 했는데 나가신다와 4분의 3마신 차이인데 끝걸음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걸음의 크기 자체가 나가신다보다는 훨씬 좀 크다 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한 10m나 20m 정도만 더 있었어도 충분히 나가신다를 잡아챌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요 경주와 마찬가지로 앞선에서 안정적으로 경주를 이끌 만한 그러한 센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울블레이드의 추입이 통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울블레이드는 최근 계속해서 준우승에 머물렀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경주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인데요. 5일 일요일 시행되는 5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경 3세마의 최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호시대라는 신의 강자가 출전을 하면서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직전에 이제 1800 첫 도전에서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예, 같이 이제 출전하는 무적비카라는 마필이 선행을 워낙에 편하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넘어섰다가 다시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갓 3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파워에서 무적비카에게 좀 밀리면서 준우승을 한 그런 레이스인데, 이번에 이제 1800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성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대호시대고요. 무적비카는 직전에 아주 편한 단독 선행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선두권 전개가 좀 편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약간 마체에 비해서 주폭이 좀 좁은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직전에는 선행 가서 상당히 느린 페이스로 4코너까지 왔기 때문에 힘이 충분히 비축이 됐지만 이번 편성은 뭐 시선포차, 마추픽추 이러한 마필들이 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과 같이 편한 전개는 힘들다 이렇게 봤을 때 무적비카는 좀 불안한 인기마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끝판 부스터가 직전에 막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아주 센 편성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좀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숨마치고는 좀 마체가 작은데 이번에 부담 중량이 높기 때문에 과연 직전과 같은 경주력을 보일지 이게 좀 관건이고요. 근데 이 외에도 최근 좀 주춤하지만 뭐 시선포착 그리고 무적신화, 코트윙 이러한 마필들도 좀 기본기는 탄탄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요. 또 직전에 선행 가서 거의 버틸 뻔했던 마필, 아쉽게 3착을 했던 마필이 또 마추픽추라는 마필입니다. 좀 선두권이 치열하게 흐르면서 이러한 마필들에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읽힙니다. 네, 이번 경주에는 떠오르는 최근 신의 강자인 대호시대가 출전하기 때문에 경마 팬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좀 비인기마 쪽에 좀 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마들이 있으면은 좀 못 뛰어도 나올 때마다 좀 인기를 끄는 마필.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보면 시선포착 이러한 마필들이 네. 조금 못 뛰어도 그 데뷔 초에 좀 워낙에 인상적으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인기를 끌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좀 잘 뛰고 복기상 좀 세게 봐야 되는데도 좀 인기를 덜 끄는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강한 남자, 뭐 조창욱 기수가 기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직전에 끝걸음의 여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차피 이 레이스도 이 강한 남자의 그 페이스상 중위권도 못 따라가거든요. 맨 후미에서 안배하고 가다가 직전에서 한 발 쓰는 그러한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직전에 올라오는 그 탄력 자체가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바닥 추입이더라도 저는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조 한상복 마방의 강한 남자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번 게이트 조창욱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강한 남자입니다. 자, 이 마필도 좀 저는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좀 더 입상권에 근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800 첫 도전이긴 하지만 늘어난 거리가 얘나 더 유리한 그러한 스타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조창욱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이제 중후미에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이제 1600m 레이스였고요. 산타글로리아라는 아주 강축마가 서 있었던 그러한 레이스에서 2착, 3착을 했던 마필이 이제 금포 미라클과 강한 남자인데 이 두 마필 다 추입으로 올라왔고요. 좀 비인기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2착을 금포 미라클이 했는데 금포 미라클은 그야말로 이제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아주 좀 상당히 그 거리를 최단 거리로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고요. 강한 남자는 조창욱 기수가 이제 4코너 접어들면서 외선으로 빼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는데 약간 이때 좀 거리적인 손실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한 남자가 이제 2착을 했던 금포 미라클보다도 좀 앞선에서 뛰었는데 4코너 돌면서
이 금포 미라클이 아주 최적 경기를 펼치면서 먼저 치고 나오는 그러한 걸음이었고요. 자, 강한 남자는 이제 한 300m 남겨놓고 본격적인 추진을 하는데 걸음이 쭉쭉 살아나오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타글로리아, 강충마로 팔렸던 산타글로리아가 조금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끝에 가서 조금 걸음이 무뎌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자, 강한 남자 마지막 한 50m 남겨놓고 1, 2등하고 급격하게 거리를 좁혀오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걸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좀 조창욱 기수가 크게 외곽으로 빼는 그 부분이 이번에 좀 이창래 입상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거리 1800이고 또 이번 레이스도 앞선이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있다가 추입으로 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배당 가치도 상당히 따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강한 남자 이번 주에 좀 강하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한 남자는 승급전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3등급 경주에 빠르게 적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마 포커스 시간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좋은 신마들을 선정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새벽 조교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네, 제가 강호 위원님과는 이렇게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데 그래서 그런지 떨리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우리 리뷰 앤 프리뷰에 이렇게 처음으로 오시면서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17년 첫 해를요 새로운 방송으로 시작하게 된 강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방송을 제가 시작한 게 2010년부터 했더라고요. 2010년부터 하면서 지금 7년째 방송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혼자 하거나 이렇게 다른 전문 위원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추다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검빛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아나운서분이신 것 같아요. 박혜원 아나운서와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같이 호흡 잘 맞추면서 우리 가족님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우리가 몰랐던 것을 좀 시원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태복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많은 형님이시고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예전에 좀 주셨던 형님이신데 예전에 한 4년 정도를 이태복 위원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고요. 그 새로운 가운데 이렇게 박혜연 아나운서까지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방송에 누가 되지 않게요. 발로 뛰는 방송 만들겠다 약속을 드리면서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강호 위원님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강호 위원님은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 후반부에 오셔서 새벽 훈련을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두 코너를 맡아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 강호 위원님이 해주시는 날카로운 분석 이런 게 다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마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6조 구영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신영명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부마는 오피서고요. 이 모마는 스윙시티로요. 동일 북의 모계 열통, 동일 모계 열통은요. 스페셜 루키라는 마필과 그리고 IM 넘버원이라는 상위군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주행검사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3번 게이트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발주와 동시에 빠른 순발력을 보였지만요. 이 최시대 기수가 초반에 좀 잡으면서요. 선입 전개에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주행검사 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상대마들의 능력은 제가 무시하면서요. 이 3번 신영명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반에 순발력을 갖고 좀 붙어줬지만 약간 몰에 맞자 주춤거리면서 3, 4선 전개로 약간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에서 약간의 주행 불량기가 조금 보였습니다. 이 주행 불량기가 조금 보였고 여기서 최시대 기수가 채찍을 가하자 이 탄력도 조금은 밋밋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치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로 이 최시대 기수가 왼 채찍, 오른 채찍 대가면서 이 주행의 안정화를 좀 꾀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도 라스트에 최선을 다하는 말몰이로 최시대 기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영명의 주행검사 내용을 한번 확인하셨는데요. 이 주행검사 때 내용을 딱 확인하신 것 같이요. 이 마체는 상당히 거구입니다. 이 상대마들보다는 이 목 하나가 좀 위로 올라올 정도로요. 이 500kg가 넘는 거구입니다. 훈련 시의 내용도 그렇지만요. 이 주행검사 시의 내용도 약간의 주행불량기는 있습니다. 이 주행검사를 두 번째 만에 통과한 그런 마필이고요. 이 첫 번째 때는 이 주행불량으로 재검을 다시 받았습니다. 방금 보신 경주가 주행검사가요. 이 두 번째 이제 통과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거구지만 밸런스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계열입니다. 아까 주행검사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스페셜 루키와 IM 넘버원이라는 출중한 마필이 모계열통 마필이 있고요. 이 순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직선에서의 뚝심은 제법 갖추고 있습니다. 1분 5초대로 주행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경주 당일에는 인기도에서 어느 좀 밀려나는 좀 저평가되는 마필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혈통적인 측면으로 볼 때나 이 마방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행하면서 사양 관리에 임하는 모습 속에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저는 이번 주 신영명 곧바로 즉시 전력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경주를 거듭할수록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마필로 이번 주 신마로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주행 심사 기록이 호성적은 아니었지만 워낙 타고난 근성과 순발력이 좋은 신영명이 이번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마필들을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 6두의 경주마들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이번 주 첫 번째로 추천드릴 마필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짧게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출전하는 마필, 제가 베이스온 트레이닝에서 언급을 드리는 마필은요, 뻔한 인기마보다는요, 인기마는 아니지만 좀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는 약간 인기도에서 저평가된 마필을 좀 매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님들께서 방송을 보시는 가족님들께서 복승식도 좋고 복연식도 좋고 요즘에 삼복승식, 삼쌍승식도 많이 하시니까요. 이 삼창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좀 주목해야 되는 저평가된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마필로 이번 주 30조 물줄리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타임리스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레이스 속에서 3착으로 추입전을 펼쳤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력 추입만은 아닙니다. 서울경마공원의 마필로 좀 비교를 한다면 미러클 캣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이 자력 추입만은 아닌 편성상의 추입마인 이 타임리스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훈련 시의 걸음이 실전으로 전혀 반영되지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울줄리 마방에서 꾸준하게 사양 관리하면서 이 계속적으로 마필의 변화세는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만 만난다면요.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 도전할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 영상을 보면 새벽 훈련 걸음이 차츰 경주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이 강하지 않다면 타임리스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해 주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두 번째 마필은 구조 양귀선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담양태양이 되겠습니다. 이 담양태양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승급전을 치렀고요. 여기에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금 인기를 많이 모았지만 약점을 좀 보유를 했었습니다. 상대는 강해졌었고 그리고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었고요. 이 선행을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편성에서 무너진 그런 모습인데 훈련 시의 걸음만 본다면 형군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이번 주 훈련 시의 모습에서도 탁월한 순발력을 갖추면서 이 뚝심까지 힘은 꽉 찬 그런 모습이라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서력할 수 있는 재정비 잘 된 마필로 구조 양귀선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담양태양을 두 번째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양태양은 5일 일요일 12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1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승급전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재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마필은요. 28조 하무선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스마트 마린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마린은 직전 경주에 이 외곽 게이트를 받으면서 거리 손실이 좀 있었고요. 직선에서 탄력을 붙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은 보이질 못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6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28조로 소속조를 옮기면서 이 사양 관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훈련 패턴도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 훈련 패턴의 변화를 좀 가져가면서 그래도 순위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 이번에는 조금 인게이트 쪽으로 게이트가 좀 옮겨진다면 직전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였지만 좀 인게이트 쪽으로 옮겨진다면 충분히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자, 훈련 시에 계속 힘찬 모습, 역력했던 마필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마린은 5일 일요일 16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2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경주에서도 꾸준히 힘차고 힘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마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마필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마필은요. 4조 임금만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팬텀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착수권 밖으로 밀리면서 7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마필입니다. 이 460kg대의 크지 않은 마체입니다. 제가 금일 신영명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마루요. 그 마필은 마체가 크지만 밸런스가 우수하다. 자, 그렇지만 이 팬텀 블레이드는 이 460kg대의 크지 않은 마체지만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크지 않은 마체지만 이 앞뒤에 앞뒤 밸런스가 좀 맞는 마필이고요. 형군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어떠한 편성을 만나도 충분히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훈련 시에 힘은 차가고 있는 마필로 이번 주 인기도에서 좀 저평가된다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팬텀 블레이드는 3일 금요일 1200m로 시행되는 8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의 부진을 만회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다섯 번째 마필은요. 30조 울줄리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불꽃놀이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직전 경주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경주 내용이 좋았는데 부산 경마장에서 발빠른 마필이라 한다면 이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마필이 슈퍼짱짱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슈퍼짱짱이가 이 불꽃 놀이를 계속적으로 견제하면서 압박에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4코너까지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의 내용은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 주에 역시나 힘있는 걸음 보여주고 있었고 스피드와 근성, 나무랄 데 없었던 마필이지만 마필이었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인기 많이 모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마필은 인정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번째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꽃놀이는 5일 일요일 1,4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4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마인데요. 어떤 마필인가요? 마지막 마필은요. 16조 김재선 마방입니다. 자, 외산 4등급의 It's a Giant War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경주를 거듭할수록요. 앞과 뒤를 좀 겸비한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후미권회로 처지면서 막강 추임력으로 가능성을 분명히 보였던 마필이고 최근에는 추임력을 보이는 것보다는 선두권에 무리하게 붙으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주마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뒤에 따라갔을 때는 늦추임, 앞에 붙었을 때는 직선에서 힘 부족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힘만 차고 사양 관리가 되는 시점에는요. 분명히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힘은 분명히 계속 차고 있고요. 이 강도 올려가면서 의지 있게 준비한 만큼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 마지막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츠 자이언트 워는 3일 금요일 1,200m로 시행되는 9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이츠 자이언트 워가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이번 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첫 방송이니만큼 미숙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알찬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금주 금요일에는 부산은 낮 기온이 최고 영상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비가 잠시 오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최저 기온도 영상으로 회복하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주는 아무래도 휴장 이후에 시행되는 첫 번째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출전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도가 예상되니까요. 이번 주 경주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